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미국이 지금 북한 타격론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북한하고 아예 협상을 하자라는 두 가지 지금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저는 후자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의 핵심으로 북핵 문제가 등장이 되어버렸고요. 실질적으로 북핵이 미국을 이렇게 타격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이제 시간 문제, 곧 된다라고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태까지 북한이 실질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질 거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 미국의 정보기관과 군, 한국의 정보기관과 군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 북한에 대한 이런 어떤 정보를 탐지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서 오던 양국의 이런 기관들은 그 많은 세월 동안 2006년 이후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첫 핵실험을 한 이후에 10년이 넘는 동안에 한국에서만 국방 예산이 151조가 넘었고요. 미국은 한국보다 몇 배가 더 넘는 돈을 쓰면서 이런 일에 몰두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도대체 뭘 하고 이제사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몰려버렸냐. 이제 한마디로 코너로 몰려버렸습니다. 정말로 엿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서요. 자, 그간의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핵이나 미사일은 북한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관성이나 안이함에 빠져도 너무 안이하게 빠져왔습니다.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해도 그날 하루 좀 하다가 이틀만 지나면 주식이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이 환율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러다 말지. 그냥 한번 또 심심하니까 해봤겠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해도 쟤들도 뭐 저거 지키려고 저러는 거고 자식들 기술은 있네. 그러고 뭐 또 이 특사 보내고 햇볕 정책으로 녹여야지. 저거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의 핵과 우리의 미사일 되는 거 아니야. 또 더 나아가서 쟤들 뭐 항상 그러는 건데 미국이나 이렇게 알아서 적당히 해결될 거고 지금 저러는데 저것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르려면 10년 20년 뒤의 일이고 그거 우리가 지금 미리 걱정할 바 있냐. 전부 그렇습니다. 자나 우나요. 우는 지나치게 북한을 무시해왔고 자는 지나치게 북한이 한마디로 우리와 공존이 가능한 파트너처럼 안이하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그렇다 보니 정치인들도 국민의 수준에 딱 맞게 세팅이 된 겁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그렇게 기대하도록 만드는 건지 국민이 정치인들로 그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건지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부분에서는 선후관계도 저는 헷갈려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요. 지난번에 성김 북핵 대표 방안에서 전술핵 배치와 독자핵 개발 안 된다 한 데 이어서 곧바로 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백악관이 국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자체 핵무장이나 조건부 전술핵 배치의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어제 그랬습니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NSC 군축 핵 비약상 담당 선임 보좌관은 워싱턴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재단 주최로 했던 제4회 한미 대화에서 이건 미국과 한국의 안보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행사인데요.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자체 핵 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한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성김 이 대북정책 대표가 이야기한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에 대해 반대한 적은 있지만은 이 백악관이 여기에 이어서 곧바로 처음으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울프스탈 보좌관은 우리는 핵무기를 통해 모든 나라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
필요시 우리는 항상 동원 가능한 모든 범위의 완전한 방어 능력을 갖추어 왔다. 한국은 동맹의 중추이자 NPT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다.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해버렸습니다. 진짜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데 우습게 보이게 돼 버렸죠. 우리가 한 것도 있으니까요. 자, 울프스탈 보좌관은 북한에 핵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랴오닝 홍상그룹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분명하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조금이나 관련된 물질이라면 그것이 연필 한 자루든 검기론서든 석탄 한 척이든 수출은 금지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요. 미국은 확장된 억제력을 우리한테 제공할 거니까 너네들이 전술핵이나 자체 개발을 할 필요 없다 말을 해놓고는 막상 이렇게 북한의 이 핵 미사일 도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전략무기 투입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주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북한 지뢰 도발 당시 우리 군이 3차례 요청했음에도 미국이 전략무기의 한반도 투입을 주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이 곧바로 핵 잠암, 핵 항모 또 B-52 같은 이런 무기들을 한국에 배치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내막은 또 다른 게 있는 모양입니다. 반면 올해 북한의 4, 5차 핵실험 때는 미국이 전략폭격기 출격을 먼저 제안하며 대북 억지력을 과시했다. 미국이 판단하는 북한의 위협 수준에 따라 전략무기 운용이 좌우되면서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군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자초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은 그 여태 뭘 했습니까? 투감은 김정은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특수부대가 있다. 평양을 지도에서 없애겠다고 큰소리 치온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DMZ 목함 지뢰 도발로 우리 군 하사 2명이 크게 다쳤을 때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무려 3차례나 전략무기 전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 측은 한반도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될 것을 우려해서 답을 안 했다. 그리고 무산됐다. 당시 우리 군은 대북 학생기를 11년 만에 재개하는 등 지뢰 도발을 심각한 도발로 인식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 반면 미 측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에서 적분했다는 거다. 우리는 이게 그다 전쟁 위기라고 봤지만 미국은 DMZ에서 목함 지뢰가 하나 터졌는데 그 부분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남북 그 미국하고 북한 간의 이 정전협정을 북한이 위반했다라는 걸로만 봤다는 겁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뢰 도발에 맞서 전략 폭격기를 띄운다면 군사 분계선까지 날아가야 하는데 미국은 그런 사태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다. 자, 반면 1월 4차 핵실험과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 때는 나흘 만에 전략 폭격기가 B-52, B-1B가 한반도로 출동을 했는데 B-1B 같은 경우에는 이 8일 만에 또 재차 투입되어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초강수를 미국이 놨다. 지뢰 도발과 다르게 핵 위협은 최고 수준의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핵은 미국 자신들 위협이고 한국도 위협이지만 지뢰 도발은 DMZ에 서로 이 트러블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군은 이 미국 전략무기 전개를 반기고는 있지만은 양국 간의 협의가 아니라 미국이 정한 일정이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맛이 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B1B를 빨리 오라 했는데 강풍이 불고 비가 온다고 하루 늦게 왔고 와서 또 내리지도 않고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어쇼 이야기가 나왔죠. B1B 랜스가 13일에 이어서 21일 또 왔지만은 또 한 번의 에어쇼다 라고 해서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제 에어쇼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그건 뭐 어쩌란 말입니까? 미국 보고 한국에 와가지고 뭐 폭탄이 안 들은 그런 어떤 무기들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중에서 뭘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까? 뭐 웃자란 말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뭘 했습니까?
북한이 올해만 2차례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쉴 새 없이 쏘고 있는데 군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하고 있다. 이것도 당연한 의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미군과 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북 작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북 확성기 트는 거 외에는 없다. 근데 그 확성기도 도둑질해 먹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그거 씹는다는데요.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진짜 애국 인사입니다. 어지간하면 국방부와 군을 편을 들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주고 싶은 애국 의지에 불타는데요. 그러려면 군 내부에서 확성기 도둑질 해먹은 이런 놈들부터 좀 잡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는 수리온 헬기가 겨울에는 또 작동이 안 된다고 이것도 몇 조 들었을 건데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군도 정직해야지요. 자, 한국은 이 킬체인과 KMD를 가지고 또 여기에다가 이 뭡니까? 대량 응징 보복. 즉 북한이 도박을 하면 평양이나 김정은에 대해서 대량 응징 보복을 하겠다. 이런 3단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자, 우리가 북한한테 맞고 난 뒤에 반격한다라는데 맞고 난 뒤 반격할 이런 능력이나 정신이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이것도 미국이 이렇게 도와줘야 될 건데, 미국은 한국의 킬체인이나 KMD 그리고 아까 말한 KMPR이라는 대량 응징 보복에 대해서 너 우리한테 MD에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기나 하지, 능력도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개발해서 한다고 돈이나 쓰고 자빠졌는데 제대로 될지 한번 보자. 이게 미국의 시각입니다. 일본 봐봐라. 너보다 훨씬 미사일이고 비행기고 모든 걸 잘 만드는데, 레이더도 잘 만드는데 우리하고 같이 하려고 찰싹 붙었지 않냐. 당신들은 독자적으로 한다며 야당 정권 때 모습 박아가 지금도 맨날 MD는 안 들어간다고 말을 하잖냐. 그런데 너네들 레이더 만드는 게 북한 거 보지도 못한다며.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라고 하기 전에요. 우리가 하는 꼬라지를 우리 스스로 객관적으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냉정해요. 저것들 국익에 따릅니다. 미국이 뭐 우리하고 피를 섞어갖고 같이 뭐 이렇게 술에 타서 마치면서 뭐 삼국지 연희에 나오듯이 무슨 복숭밭에서 도원계리를 했을 정도로 쌍방이 그리 했습니까? 그리 안 해놓고 그런 수준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존경심이라도 표하거나 우위감을 표한 적이 있습니까? 허구한 날 동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마당에 왜 어려울 때만은 너네들이 동맹 자세를 안 갖추느냐, 뭐 비행기를 안 보내주느냐고 말을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자, 순수한 군 전투적 개념에서도 한미당국의 대북작전 옵션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군 전투 개념에 따르면 선제 타격은 전시에 가능하고 평상시에는 해방 타격이 가능한데, 전작권이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 도발로 전쟁 발발 상태가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공격이 이렇게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평시작전권이 있는 이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예방 타격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극히 낮다. 낮은 게 아니라 없죠. 한국의 군 장성 중에 누가 북한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먼저 타격을 하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킬체인이나 KMD가 애초에 잘못된 설정하에 만들어진 거고, 대량 응징 보복은 한마디로 맞고 나면 공격할, 반격할 능력도 없으면서 뻥만 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국민들 다수입니다. 자, 예방 타격을 위해서는 북한이 동양이 도발 직전에 와 있다라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단독으로 그런 증거를 확보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군은 북한군 동양을 정밀 탐지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이나 고성능 정찰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군 위성을 통해서 빌려 쓰고 있고요. 일부 정보를 우리한테 넘겨주는 게 답니다. 평시에는 정보 부족, 전시에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 행위가 있기 전까지 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운신의 폭이 좁아서 군이 실제 타격할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군이 실제 정보가 없어서 전시작전권 때문에 타격을 못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한국군의 전력상으로 타격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냐라는 문제부터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덩치는 큰데 비실비실합니다.
이 병 저 병이 많습니다. 저는 덩치는 조그만데요. 싸움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50kg고 이쪽은 80kg인데 둘이 붙으면 싸움만 전문적으로 하면 50kg가 이깁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문재인 전 대표 말대로 한국이 넘겨받으면 한국이 대량 응징 보복을 하고 한 방 맞고 나면 때리고 전시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팔을 비틀어서 목을 눌러서 항복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비완비가 지난번에 비완비가 왔을 때는 원중 이근까지 왔는데 어제는 휴전선 가까이 갔다 해서 좋아라 한다 합니다. 자, 참 대한민국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